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이른바 안철수의 새정치가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9월 대선 출마 선언부터 후보 사퇴와 국회의원 당선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난 1년 안철수라는 정치 코드는 엄연한 정치 현실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새정치가 무엇인지 의구심도 커지고 관심이 예전만 못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안철수호의 일찌감치 승선해 안철수 의원과 한 길을 걷고 있는 송호창 의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얼마 전에 그 안철수 의원께서요, 10월 재보선에 집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후보를 안 내는 겁니까? 지금 10월달 보궐선거는 그 포항 지역하고 화성 지역 두 군데만 이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상태라. 예. 거기 그 지역에서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아직 이제 나타나지 않은 상태고요. 예. 준비가 되는 만큼 일단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네. 이번 그 두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선거에 참여하거나 하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10월 재보선 규모가 예상보다 많이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규모가 축소된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배후나 입김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과거에는 사법부의 그 법원의 판단이 네. 정치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네. 최근에 와서 지금까지도 법원이 정부의 눈치를 본다거나 어떤 정부의 압력으로 재판 결과를 다르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들 관심사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네. 과연 안철수 신당은 언제 나오는 것인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이제 관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치를 시작하고 또 현실 정치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기성의 현실 정치권에서 기존의 이제 여당과 야당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그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정당 내부의 어떤 당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듯한 네.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저희들 입장에서 새로운 어떤 대한 정치 세력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것이 네. 기성의 특히 이제 야권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 야당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회복을 하느냐 네. 하는 것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안철수 의원께서 얼마 전에 그러셨어요. 그 지방선거 전에는 창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 시점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만약에 기성 정당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민생 문제이든 정치 현안에 대한 문제이든 네.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 받아간다면 네. 굳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 이유도 사실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은 그때 가서 또 새로운 정치 세력이 또 필요한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그 인재들을 찾고는 있습니다만 예. 그 과정이 창당으로 나가야 된다든지 구체적으로 언제 창당을 한다든지 이런 일정이나 계획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네. 지금 그 창당의 조건에 대한 말씀이 이해가 못 되는 바는 아니지만 언제까지 판단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도도 있을 것이고요. 예. 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많은 지지층에서 조속한 창당 또는 명확한 창당 일정 이것들을 바라고 있을 텐데요. 예. 그 문제는 사실은 당이 필요하다고 해서 네. 급조해서 만들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충분히 공감하는 사람들과 또 뭐 기성 정치권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반복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당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또 의미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냥 쉽게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스스로 어떤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공익을 위해서 스스로를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지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제대로 된 정당 활동을 해야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뭐, 기성 정치권이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또는 그것보다 못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훨씬 더 국민들의 기대보다는 실망을 더 크게 만들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시기를 이렇게 맞춰본다든지 아니면은, 조율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면서 하나씩 준비를 하겠다 네.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그러한 입장이 정책 네트워크 내일 예. 그 지역별 실행위원이 선정돼서 발표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연기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까? 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은 정책연구소이고요. 네. 그리고 애초 처음 출발할 때부터 각 분야의 여러분의 전문가들 또 현실 생활에서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국민들 중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생활 정치나 시민들 속에서 다양하게 참여를 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지. 네. 연구소 자체가 정치 조직이거나 정당을 준비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예. 그런 상태로 어떤 여러 전국적인 이슈에서의 정책 개발과 각 지역에서 지역 현안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조직 회원을 만드는 것과 창당 문제와는 조금 구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구분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만 실행위원 선정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예, 아직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네. 정책 네트워크가 지금 이제, 서울에서, 이를테면 서울에서 기본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 거기에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이제 지역의 네. 정책을 개발하고 함께 아이디어를 모을 이런 이제 지역 사무소라고 할까요? 그 활동까지를 이제 포함하고 지금 실행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활동을 할 사람들을 이제 지역에서 찾고 있는 거죠. 네. 이게 곧바로 물론 이제 그 가운데에서 지역에서의 정치적 현안 문제, 전국적인 차원에서 정치 현안 문제도 같이 다루게 되겠지만, 그분들이 곧바로 어떤 창당 작업을 한다거나 직접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내부의 계획이나 일정과는 무관한 질문이고요. 네. 다만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 정당 공천을 통해서 선거에 임한다면 적어도 언제까지 창당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문제도 저희가 지금 사실은 정당 정치를 우리 헌법상의 기본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지 않는 한 정당이 어떤 선거에서 공천을 하고 선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우리 현실의 정당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도로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와 어떤 정치의 원칙에 대한 문제 두 가지를 잘 조응할 수 있는 어떤
현명한 해답을 찾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에서도 공천제 폐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아직, 정당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정당 공천제 폐지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이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한 입장도 아직은 명확하게 서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조금 이제 단순화시키면 장기적으로 보면 공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현실의 정치 상황으로 봤을 때 공천제 일단 지방 선거에서 기초의원이나 기초지자체 네.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천제가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폐지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렇게 보고 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관심사 중에 하나가 그 박원순 시장과 또 안철수 의원의 각별한 인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예,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예. 아직까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을 언제 만들 수 있는지, 네. 언제까지 정말 새로운 어떤 문제의식과 헌신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서울시장 선거,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물론, 지금 이제 현재 박원순 시장님은 제가, 선거 당시에 대변인을 하면서 또 선거를 도왔던 분이기도 하고, 네.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또,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을 고려해서, 이후, 지방선거에 일정이나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경기도에 집중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또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네.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은 경기도와 호남에 집중하는 선거 전략을 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은 이제 분석만 구분하고, 예. 그런 분석에 따른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은 어느 특정 지역을 이렇게 지정해서 지금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지역에 어떤 후보가 나설지, 또 네. 그 선거를 어떤 분들이 함께 할지, 이런 문제가 이제 정해져야지만 그런 어떤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호남이나 경기 그런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같이 경쟁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거나 훨씬 더 훌륭한 분이 있다면 서울시부터 전국 전역에 선거에 이제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일각에서는 송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설도 나오던데. 아, 그래요? 아주, 글쎄요, 저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야 아주 감사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됐을지, 또, 네. 책임 있는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예 가능성이 없다, 이런 입장은 아니시군요. 어차피 제가 무슨 개인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기 위해서 지금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네. 정치 개혁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자세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저한테 어떤 역할이 필요하고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것이 정치 개혁에 필요한 역할이라면, 네. 무엇이든지 다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출마에 관한 이야기라면 그건 좀 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칼럼 하나를 좀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치사한 수법에 치가 떨릴 만큼 분노가 치민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의와 원칙, 헌법적 가치가 쓰레기처럼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다. 누가 쓴 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최동호 검찰총장을 바로 이렇게 꼭 찍어서 네. 외치는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의 이제 행태에 대해서 예. 제가 지난 연휴 전에 네. 칼럼으로 좀 썼던 글입니다. 예, 이게 송 의원님 글을 보니까 그 분노가 막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최동호 검찰총장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임명돼 있고 또 임기가 정해져 있는 그런 검찰총장을 아무런 절차나 법적인 과정 없이 예.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몰아가는 네. 그런 과정 자체가 이제 문제라고 보고요. 네. 이것이 바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면서 우리 헌법상의 기본 질서를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맥락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민주주의의 아주 절대적인 위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네. 이렇게 임기가 보장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헌법상의 직업 공무원 제도를 이렇게 보장하고 있는 그 헌법상의 기본 원칙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네.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지금 봐서 우리 대한민국 현재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개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법무부의 감찰이 정당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덕본 것이 없다. 네. 사과 못하겠다 이런 입장을 매우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계신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에 네. 대해서 좀 정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문제는 최 총장이 개인적으로 지금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다른 책임을 지는 것은 별도의 이제 법적인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정부에서 어떤 하나의 의혹만을 가지고 또는 지금까지 이제 여러 언론이나 여론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눈밖에 났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예. 이렇게 이제 임기가 보장돼 있는 그런 공직자를,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이 무엇보다 필요한 그런 검찰총장에직에 있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내치게 되면 네. 우리 공직자들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네. 정권 입맛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쫓겨나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된다면 국가의 기본 질서가 세워질 수가 없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보다는 단순히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스스로 책임지고 밝혀내라라고 하는 그런 점만을 본다거나, 네.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야권이나 언론에서의 그 문제 제기를 좀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이제 앞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검찰 수사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송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문제는 이제 국정원 개혁 문제하고 같이 관련돼서 있는 문제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검찰권의 행사에 대해 행사와 또 관련되는 문제인데, 일단 국정원 개혁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정원 스스로 대안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그 방법이 특검이 될지 아니면
특별위원회 같은 형식으로 할지 이것은 국회 내에서 여야가 그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서 의논을 좀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최동욱 총장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로 의혹 제기와는 별개 문제로 예. 이 총장을 사퇴시키는 그 과정에 대해서 네. 정부에서 그 구체적인 어떤 입장을 다시 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또 국회 내에서 여야가 함께 그 해답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동욱 총장에 대한 이른바 불법 사찰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규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군요. 그렇죠. 그 문제까지도 일단 지금 이제 국회에서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뭐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모두 다 처리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국회 차원이라면 뭐 국정조사, 뭐 특검 요구, 뭐 어떤 쪽이 모든 방향을 다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어느 한 가지만으로 이렇게 딱 한정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폭넓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모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 지역구 현안 한 가지 좀 여쭤보죠. 그 최근에 그 1인 시위를 하셨더군요. 예, 그 어떤 내용으로 그러셨습니까? 지금 이제 과천의 미래부가 그 입주한 지 5개월을 밖에 되지 않는데, 그 미래창조부를 다시 이제 세종시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 협의를 지난 그 추석 직전에 새누리당 지도부와 안전행정부 장관하고, 모여서 당정협의를 하면서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종시 전 특별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나 법률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과천 시민들의 의사나 과천시의 어떤 경제적 상황을 완전히 그 무시한 상태로 새누리당 지도부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라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1인 시위를 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 이 시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쭉 그 송 의원님 그 전국 특히나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라든가 최 총장 사태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면 뭐 다른 야권이나 그리고 또 매주 촛불을 밝히는 이른바 촛불 시민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송 의원님을 촛불 집회에서 뵙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참석 의향이 있으신지요? 참석 의향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지금 이제 시청 앞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촛불 집회 하는데 또 가서 방문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회 바깥에서 시민들과 함께 어떤 그런 의사를 표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또 한편으로는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거나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결국 국회 내에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문제라든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이 문제는 국회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는 것이 더욱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호창 의원이었습니다.